때때로 역사의 결과는 군대의 힘으로 결정되기도 하고 우연한 사건으로 결정되기도. 그러나 15세기 프랑스의 역사는 어린 소녀의 의지로 결정되었다. 이 소녀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전군을 통솔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인물이다.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인 잔 다르크의 불가사의한 삶과 죽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용감한 전사이자 신의 사자였을까요? 그녀에 관해 수많은 의문들이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잔 다르크는 1412년 프랑스 dom레미에서 태어난 농부 소녀였습니다. 15세기 백년 전쟁 1338년에서 1453년까지 100년이나 이어진 전쟁 속 중요 군사요지인 오를레앙은 영국군에게 포위되었으나 잔 다르크의 출현으로 1429년 5월 극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역사적 배경: 프랑스 중부 루아르 강변에 자리잡은 오를레앙은 파리와 함께 일드 프랑스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본래 프랑스 왕실의 직할지였다가 1345년 필리프 6세가 아들 필리프에게 이곳을 양도하면서 오를레앙 공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오를레앙은 100년 전쟁 기간 동안 잉글랜드군의 위협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죠. 1358년 로버트 놀스가 이끄는 잉글랜드 기병 선봉대가 도시 주변 지역에서 약탈을 벌였고 1359년 영국군은 오를레앙을 기습 공격했지만 수비대에게 격퇴되기도 했습니다. 1380년 버킹엄 공작 헨리 스태퍼드가 약탈 행진을 벌일 때 오를레앙 인근까지 이르렀지만 수비가 강고한 것을 보고 돌아가기도 했던 것만큼 프랑스에겐 중요한 군사요지였죠. 1407년 프랑스의 루이 왕이 암살된 후 그의 아들 샤를이 오를레앙을 맡았고 아르마냑파와 부르고뉴파가 최고 권력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했을 때 아르마냑파의 주요 근거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후 부르고뉴파가 잉글랜드와 동맹을 맺고 잉글랜드가 북부 프랑스를 대거 석권했을 때 오를레앙은 아르마냑파가 북부 프랑스로 진출할 수 있는 최후의 거점이자 잉글랜드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저지하는 요충지였기에 잉글랜드의 위협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었죠. 오를레앙시 당국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방어력을 꾸준히 강화했습니다. 성벽과 탑, 방벽과 댐을 신설 또는 보강했고 요새 다리를 수리하고 화약을 제조하고 납을 구입하고 석궁을 대량 구매했습니다. 또한 수비대와 도시 주민들을 위해 곡물을 비축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15세기 초 오를레앙 시가지는 북규칙한 사각형 형태로 건설된 강력한 요새로 보호받습니다. 도시는 총 길이 2590m의 성벽으로 둘러싸였으며 5개의 성문이 있었고 모든 성문에는 하강하는 강철 막대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성벽 꼭대기에는 높이가 6에서 10m에 달하는 37개의 탑이 있었으며 18개의 대포가 성벽 위에 세워졌습니다. 잔 다르크의 등장. 잉글랜드군은 오를레앙을 공략하기 위해 1429년 4월까지 오를레앙 동쪽 강둑에 생로의 추가 요새를 세웠습니다. 그동안 보급품이 도시의 북쪽과 북동쪽 도로를 통해 오를레앙으로 들어왔죠. 잉글랜드군은 이를 막기 위해 요새화된 기지를 그쪽에 세우려 했지만 그러기엔 병력이 부족해서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이렇듯 잉글랜드군의 공세가 지지부진하던 1429년 2월 8일 한 처녀가 오를레앙에 곧 나타날 것이며 프랑스가 그녀에게 구원받을 거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루브르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참패했고 잉글랜드 수송부대는 유유히 아군 진영으로 가서 보급품을 전달했습니다. 오를레앙 수비대를 지휘하던 장 드 뒤누아는 이 전투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은 뒤 오를레앙으로 카카스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루브르 전투가 벌어지던 바로 그날 잔 다르크는 16살 즈음에 천사의 계시를 들었다고 하며 대천사 미카엘로부터 왕세자를 도와 프랑스의 침범한 잉글랜드군을 몰아내고 프랑스를 구하라는 음성을 들었다며 당당하게 당시 프랑스의 왕에게 찾아갑니다. 샤를 7세를 만나러 갔던 날 왕은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왕좌에 앉히고 자신은 신하들과 나란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왕세자는 낡은 옷을 입고 신하들 속으로 모습을 감춘 후 잔 다르크를 시험하였는데 가짜로 왕세자 자리에 앉은 대리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로 낡은 옷을 입은 왕세자 앞에 가 무릎을 꿇었다고 전해집니다. 샤르를 아련한 잔 다르크는 자신을 오를레앙 구원군에 가담시켜달라고 청원했습니다. 샤를은 며칠 동안 그녀가 과연 승리를 가져올 것인지를 놓고 측근들과 비공개 회의를 한 뒤 잔에게 푸아티에로 가서 교회 당국의 조사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잔은 순순히 푸아티에로 향했고 성직자들의 강도 높은 신문을 거뜬히 통과했습니다. 그때 성직자들의 질문은 그녀가 처녀가 맞는지, 기독교가 맞는지, 정말 신의 계시를 받은 것인지 등등의 질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샤를은 3월 22일 그녀를 믿기로 하고 판금 갑옷, 배너, 검, 종자를 하사했습니다. 1429년 4월 17일 잔 다르크는
알랑송 공작장 2세가 이끄는 3혁명의 메네삼즈와 함께 블루아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성직자가 오를레앙을 구원하기 위해 진격하는 프랑스군과 동행했죠. 잔 다르크는 4월 29일 오후 8시쯤 200명의 군인을 이끌고 결국 도시에 입성했고, 그리고 단열흘 동안 벌어진 오를레앙 공방전은 프랑스군의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국의 영웅으로 추대를 받았죠. 그녀의 전략적 탁월함과 용기는 부인할 수 없으며 이는 결정적인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훈련받지 않은 농부 소녀가 어떻게 강력한 군사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미스터리가 깊어집니다. 오를레앙 전투의 의문점. 일부 현대학자들은 잔 다르크가 등장하지 않았더라도 잉글랜드군은 오를레앙을 공략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식량과 자금을 불규칙적으로 공급받았고 동맹 세력인 부르고뉴군이 도중에 철수해버렸으며 포위망은 완전하지 못해서 구원군과 보급물자가 순조롭게 오를레앙에 전달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오를레앙 공략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잔 다르크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오를레앙이 함락되지는 않았더라도 공방전은 훨씬 뒤에야 결판났을 것이고 잉글랜드가 그 사이에 오를레앙 주변의 요충지들을 확고히 지배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최전선에서 병사들을 독려하고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는데도 또다시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프랑스 장병과 민간인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불어넣은 것도 분명한 사실로 전해집니다. 또한 그녀는 오를레앙 공방전을 통해 입지를 확고히 다졌고 이를 발판 삼아 프랑스의 대대적인 반격의 선봉장으로서 맹활약하기 시작합니다. 잔다르크의 최후. 1430년에 잔다르크는 부르고뉴인들에게 체포되어 영국인들에게 넘겨졌고 잔 다르크가 적에게 붙잡혀 화형을 당했을 때 그녀의 죄명은 마녀였습니다. 신의 목소리를 듣고 전쟁터로 나갔다는 주장과 남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선 것이 마녀의 증거라는 것었습니다. 다음은 당시 마녀 재판의 대화입니다. 적국인 영국에서 열린 재판인지라 잔이 마술을 부렸다느니 악한 요정과 접촉을 했다느냐는 개소리를 씨부리며 어떻게든 잔을 이단이자 마녀로 몰려고 술수를 썼으나 당대 최고의 아가리 파이터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았는지 화끈하게 털어버린다. 주님의 기도를 외워 그대가 가톨릭 신자임을 입증하기를 바란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주교님이 먼저 외워 제 신앙 고백을 들을 자격이 있는지 입증하십시오. 직접 하십시오. 넘어가겠다. 성 미카엘 천사의 몸에는 털이 있던가? 있으면 밀어버려야 합니까? 천사들의 목소리는 얼마나 자주 듣는가? 필요할 때에는 항상 듣습니다. 천사들은 옷을 입고 있던가? 하느님이 그들에게 옷을 못 입히실 것이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내게 나타난 성녀 마르가리타는 프랑스어를 쓰던가? 성인들과 천사들의 생김새를 논하는 것은 잔을 이단으로 끌고 가기 위한 수작이었음. 그분들이 잉글랜드의 편이 아닌데 왜 영어를 쓰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잉글랜드를 미워하신다는 것인가? 그런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그분께서 영국인들을 프랑스 땅에서 물러나게 하길 원한다는 것은 압니다. 천사들 앞에서 순결을 맹세했던데 만약 그대가 결혼하면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거라 보는가? 그것은 지금으로선 저도 알 수 없으나 저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천사들이 그대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미리 위험을 경고해주지는 않던가? 제가 무슨 위험에 처해 있나요? 천사들의 목소리는 재판하는 동안 제가 자유로울 것이라 말했습니다. 저의 것이 될 천국을 위해 저의 순교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답으로 인해 잔다르크는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 되었다. 죽으면 무조건 순교자 행위고 주교들은 신성을 모독한 불명예가 씌워지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도망칠 생각은 없는가? 문이 열려있으면 나가야지요. 그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왜 남자의 옷을 입고 다니는 금기를 저질렀는가? 옷보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낱 소녀인 그대에게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냈다고 생각하는가? 그 한낱 소녀를 쓰는 것이 그분의 기쁨입니다. 피고가 행한 일에 대해 교회가 내리는 결정에 승복하며 순명하겠는가? 저를 보내신 주님과 동정녀 성모 마리아와 천국의 모든 성인의 뜻에 순명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지만 당신들은 저를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 말과 행동은 모두 주님과 그분의 천사들에게만 호소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말인가? 여러분, 제가 보기엔 주님과 교회의 뜻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그대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당시 신학은 하나님만이 은총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하던 이단행이었다. 제가 만약 은총 상태에 있지 못하다면 하느님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할 것이며 은총을 받고 있다면 계속 그 상태에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도드릴 것입니다. 자는 말 그대로 아무런 꼬투리도 잡지 못할 만한 답변만 제시합니다. 원래 잉글랜드는 적당히 쪽만 주고 끝낼 생각이었으나 오히려 지들이 개망신을 당하자 차후 재판을 비공개로 돌리고 잔에게 협력할 기미가 보이는 사람들은 죄다 협박하면서 어떻게든 잔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잉글랜드는 어거지로 전시 상황에 남장을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죄목으로 이단 및 마녀 혐의를 씌워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고 1431년 5월 30일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잔 다르크는 마지막으로 저들을 용서한다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영국군들은 자신들이 신의 대리인을 불태워 죽였다면서 공포에 떨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프랑스의 성녀에서 한 줌의 죄가 되어 무덤조차 없는 잔다르크.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잔의 이야기의 끝이었을까요? 잔다르크의 미스터리. 잔다르크는 사실 왕족이다. 잔다르크 그녀가 사실은 양치기 소녀가 아니라 고귀한 신분이 자녀, 그것도 왕족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한낱 양치기 소녀가 샤를 왕을 만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죠. 잔다르크의 미스터리. 잔다르크의 말도 안 되는 전투력. 많은 전투 중 발견된 그녀의 기록들은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당시 장력만 70kg에 달하는 영국 장궁의 저격당해 목과 어깨가 동시에 관통당했음에도 간단한 응급처치 후 전투에 참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성전중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머리에 영국군이 던진 바위가 직격했으나 멀쩡하게 일어나서 다시 기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고국인 프랑스의 배신으로 도망칠 때 21m 높이의 성벽에서 뛰어내렸지만 아무런 상처도 없이 멀쩡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기록은 프랑스와 영국이 교차 검증한 내역이라고 하죠. 전투 당시 기록이 더 충격적인데 시골 처녀였던 잔다르크가 적국 화기 유효사정거리나 운용법 등을 줄줄이 꿰고 있었고 전술은 가히 천재적이라 부를 만큼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런 전술을 할 수 있을지 현대에 와서도 의문투성이라고 합니다. 정말 신이 있다면 신의 계시를 받았거나 프랑스가 비밀리에 키워온 인재였지 않았을까요? 잔다르크의 미스터리. 잔다르크는 살아있다. 현재 음모론가들 사이에서는 잔다르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탈출하여 익명으로 살았다고 믿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대신해 대리자가 불에 탔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잘 살다가 후손을 남겼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잔 다르크가 화형을 당한 5년 후 자신이 잔 다르크라고 자처하는 여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시 군 생활 중이었던 프티장과 피에르는 그녀를 만나 혼을 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잔 다르크의 남동생들은 기사들의 마상 시합이 벌어지고 있는 마을로 갔습니다. 감옥과 투구로 무장한 기사의 신분을 물었고 기사가 투구를 벗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잔 다르크와 닮은 정도가 아니라 바로 잔 다르크였던 것이죠. 단지 그녀의 이야기를 낭만적으로 묘사하거나 신비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할까요? 역사적 맥락. 잔 다르크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15세기의 정치적, 종교적 복잡성을 탐구해야 합니다. 프랑스, 영국, 가톨릭 교회 사이의 권력 싸움이 결국 잔다르크를 등장시키고 죽게 만들었다는 의견이 많기도 합니다. 백년 전쟁의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었고 샤를 7세를 즉위시켰지만 마녀로 몰려 19세의 꽃다운 나이에 화형을 당했던 잔다르크. 하지만 프랑스의 매우 유명한 역사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나는 우리 프랑스인들이 학교에서 잔다르크에 관해 배운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그녀에 관한 거의 전부가 애국심을 고취할 인물이 절실히 필요했던 19세기 프랑스에서 창작되었다고 했으며 잔다르크가 백년 전쟁에 나가서 했던 역할은 없거나 아주 미미했을 거라는 점과 그녀의 죽음에서 그녀를 신문하고 이단 선고를 내린 곳은 프랑스 종교재판이었고 사실 우리의 민족 영웅을 죽인 이는 바로 우리 프랑스인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당시 잔다르크는 나이가 어렸으며 그 시대의 어린 여성에게 군대의 지위를 내주거나 혹은 그녀에게 군대의 지위를 내주었다고 해도 전술과 무기도 모르는 여성을 순순히 병사들이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상 잔다르크라는 인물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창작되었다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의문이 계속해서 드는 이유는 영국과 프랑스가 교차로 검증이 되는 사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잔다르크는 영국으로부터 프랑스 왕자를 되찾는데 샤를 7세를 지원하라는 신성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정말 신의 대리인이었을까요? 그녀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에도 불구하고 잔다르크는 여전히 용기와 신념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문학, 예술, 심지어 유명한 프랑스 국민여 주인공의 이름에서도 그녀의 영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신성한 전사였나요? 정치적 졸개였나요? 아니면 둘 다였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